요즘은 김 먹다가도 무릎이 먼저 아프네. 어머니, 또 어지러우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지. 지금 김 이렇게 드시고 계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느 것이 고민인지 꼭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30년간 해조류 영양과 노화 질환을 연구해 오면서 김 때문에 건강이 무너진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먹은 김이 오히려 암과 치매 위험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김 자체가 아닙니다. 김과 함께 먹는 바로 그 음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마다 김에 밥 싸서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드시나요? 점심 도시락에 김 넣으실 때 어떤 반찬들이 함께 들어가나요? 이 질문에 답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잘못된 조합 하나가 여러분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님 박순덕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3세이신 그분은 평생 김을 빠뜨리지 않고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김에 밥 싸서 드시고 점심 도시락에도 김을 꼭 챙기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자주 어지러우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증상이 점점 악화됐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김을 드실 때 항상 특정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 조합들이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김이 독이 되는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김과 도토리묵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많이 드시는 조합이죠. 시원한 도토리묵에 김 얹어서 초고추장 찍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여러분 몸속 철분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김에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100g당 약 8mg 정도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토리묵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닌이 바로 문제입니다. 국내 식품영양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탄닌 성분은 철분과 결합해서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해 김에 철분을 먹기는 먹었는데 몸이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미 몸속에 있던 철분까지 끌고 나간다는 점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서서히 빈혈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시작됩니다. 68세 최영자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여름마다 도토리묵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김 올린 도토리묵을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4번은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별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답니다. 숨도 자주 차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셨죠.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혈색소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철분제를 처방해 주셨는데도 수치가 잘 안 올라갔습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식단을 분석해 봤더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철분제 먹으면서도 김과 도토리묵을 계속 함께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약으로 철분을 보충하는 족족 음식 조합이 배출시켜 버리니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식단에서 도토리묵을 빼고 김은 다른 음식과 먹도록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혈색소 수치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도토리묵을 드실 때는 김을 절대 함께 안 드신답니다. 도토리묵은 점심에 드시고 김은 저녁에 따로 드시는 식으로 끼니를 분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김과 도토리묵은 최소한 다른 끼니로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같은 날 드시더라도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특히 빈혈이나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이런 조합까지 자주 드시면 빈혈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름마다 김 올린 도토리묵 자주 드시진 않으셨나요? 두 번째 조합은 김과 녹차입니다. 건강을 위해 녹차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식사 후에 녹차 한 잔 드시는 습관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김 드신 직후에 녹차 마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녹차에도 도토리묵처럼 탄닌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녹차의 탄닌은 농도가 상당히 진합니다.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탄닌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해외 영양학 연구를 보면 녹차를 식사 직후에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60% 이상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드시면서 애써 철분을 섭취했는데 녹차 한 잔으로 그 효과가 반 이상 사라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칼슘 흡수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김에는 칼슘도 꽤 들어있는데 녹차가 이마저도 못쓰게 만듭니다. 75세 김정숙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녹차를 즐겨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도 녹차, 점심 먹고도 녹차를 마셨죠. 김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걸 챙겨 드신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골밀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70세가 넘어서는 골다공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가벼운 넘어짐에도 손목이 부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칼슘제도 꾸준히 드셨는데 왜 골밀도가 안 좋아지는지 이해가 안 가셨답니다. 식습관을 들여다보니 원인이 명확했습니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먹긴 먹는데 바로 녹차를 마시니 흡수가 안 됐던 겁니다. 몸으로 들어오자마자 녹차에 탄닌이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버리니 영양소가 제 역할을 못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식후 녹차를 끊었습니다. 녹차는 식사 2시간 전이나 3시간 후에만 드시기로 했습니다. 김은 아침에 드시고 녹차는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는 식으로 바꾸셨죠.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뼈도 튼튼해지고 빈혈 증상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녹차 좋아하신다면 시간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김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녹차를 피하세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식사 직후 습관처럼 마시던 녹차나 커피, 지금 당장 시간을 바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도 김 먹고 바로 녹차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세 번째 조합은 김과 시금치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 뭐가 문제냐 싶으시죠? 그런데 바로 이 조합이 신장 건강을 위협합니다. 김과 시금치 모두 수산이라는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산은 몸속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국내 신장내과 연구팀 자료를 보면 수산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신장 결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김 100g에는 약 600mg의 수산이 들어있고 시금치에는 그보다 더 많은 수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둘을 한 끼에 함께 먹으면 수산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어버립니다. 몸은 이 많은 수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신장에 쌓이게 됩니다. 70세 이명희님 사례입니다. 그분은 나물 반찬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시금치나물을 자주 만들어 드셨죠. 밥상에 김도 항상 올라왔습니다. 김에 밥 싸 드시고 시금치나물 드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65세쯤부터 옆구리가 가끔 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하진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68세 되던 해에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신장 결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석 크기가 꽤 커서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술 후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셨습니다. 시금치와 김을 자주 함께 드신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바로 그 조합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금치의 수산과 김의 수산이 합쳐져서 결석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후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시금치 드시는 날은 김을 빼고 김 드시는 날은 시금치를 빼셨습니다. 수산 함량 낮은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도 하루 8잔 이상 마시도록 노력하셨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신장 상태가 깨끗하게 나온답니다. 근데도 시금치와 비슷합니다. 수산 함량이 높아서 김과 함께 먹으면 위험합니다. 김 드시는 날엔 시금치 근대 대신 다른 채소를 선택하세요. 배추나 양배추 같은 채소들은 수산이 적어서 안전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과거에 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생긴 결석은 재발 확률이 높거든요. 혹시 지금도 김과 시금치나물 함께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번째 조합은 김과 홍합 또는 조개류입니다. 바닷가 지역 분들이 특히 많이 드시는 조합입니다. 해물탕에 김 넣어 끓이거나 홍합밥에 김 얹어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이 조합은 통풍 환자분들께 정말 위험합니다. 김과 홍합 모두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고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을 일으킵니다. 류마티스 내과 연구 자료를 보면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혈중 요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김 100g에는 약 50mg의 퓨린이 들어있고 홍합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 둘을 한 끼에 함께 먹으면 요산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67세 박철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해에 사시면서 해산물을 자주 드셨습니다. 홍합찜이며 조개구이며 거의 매일 드셨죠. 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음식이니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60대 초반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4세 되던 해 어느 날 밤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만지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요산 수치가 9를 넘었습니다. 정상은 7 이하인데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통풍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단을 바로 조절하라고 하셨습니다. 퓨린 높은 음식들을 줄이라고요. 그제야 홍합과 김을 함께 먹는 게 문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음식 모두 퓨린이 높은데 매일같이 함께 드시니 요산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홍합이나 조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소량 드시고 김도 주 2회로 줄였습니다. 같은 날 먹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정하셨습니다.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고 채소 섭취를 늘렸습니다. 3개월 후 요산 수치가 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풍 발작도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계속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조개류나 홍합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특히 이미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나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온 적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산물 드실 때는 김을 빼고 김 드실 때는 해산물을 빼세요. 이것만으로도 요산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혹시 해물탕에 김 자주 넣어 드시진 않으셨나요? 5번째는 조합이라기보다 김 자체의 문제입니다. 바로 조미김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조미김 정말 맛있죠? 고소하고 짭짤해서 자꾸 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조미김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조미김에는 기름과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의 장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식품안전연구 자료를 보면 조미김의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패됩니다. 산패된 지방은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암과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죠. 게다가 나트륨 함량도 엄청납니다. 조미김 한 봉지에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께는 정말 위험합니다. 65세 한정자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분은 조미김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조미김을 꺼내 드셨죠. 간편하고 맛있어서 거의 매일 한 봉지씩 드셨습니다. 60대 초반부터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속도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했지만 어디서 줄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국도 싱겁게 먹고 김치도 적게 드셨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조미김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먹는 조미김 한 봉지에서 나트륨을 엄청나게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기름까지 산패돼서 속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조미김을 끊고 마른 김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싱거워서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 마른 김의 고소한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3달 후에는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속 더부룩함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마른 김만 드시는데 훨씬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조미김 개봉 후 오래 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공기와 접촉하면서 기름이 빠르게 산패되거든요. 냄새 맡아보면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바로 산패된 거예요. 그런 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마른 김을 기본으로 드세요. 마른 김에 참기름 살짝 발라 구워 드시면 조미김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나트륨도 훨씬 적고 산패 위험도 없습니다. 혹시 조미김이 더 맛있다고 매일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철분, 칼슘, 요오드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줍니다. 그런데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도토리묵과 먹으면 철분 흡수가 막혀 빈혈이 생깁니다. 녹차와 먹으면 칼슘까지 못 쓰게 돼서 뼈가 약해집니다. 시금치와 먹으면 신장에 결석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홍합 조개와 먹으면 통풍이 찾아옵니다. 조미김으로 먹으면 고혈압과 염증이 심해집니다. 하나하나 보면 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큰 병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증상 없어 보여도 몸속에선 조용히 문제가 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김 드시는 날은 도토리묵, 시금치, 홍합을 피하세요. 녹차는 최소 2시간 후에 드시세요. 조미김은 아예 끊고 마른 김으로 바꾸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고르신다면 조미김을 마른 김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가 크게 줄고 산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른 김 드실 때 참기름 살짝 바르고 소금 아주 조금만 뿌려 구워보세요. 조미김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을 보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궁합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도 높이고 뼈도 튼튼하게 만드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뇌 건강에도 좋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되는 음식들이죠. 그 비법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김을 어떻게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조합으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김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